두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선생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나 지도, 지리 이야기가 아니라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두 번째 책이죠. 졸죠. 두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6월 4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6월 11일에 전국에 있는 서점에 깔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리고 책을 직접 배송을 받기, 직접 보시기 전에 이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을 미리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책을, 이 영상이 나오자마자, 그리고 예약 구매 링크를 보시자마자 이거 사야겠다라고 바로 사시는 두강생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을, 서양편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저 두선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책을 살만한가? 이 책이 뭐 그냥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장점들을 함께 따져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6월 4일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릴 건데 굳이 어차피 책은 6월 11일에 올 건데 예약 구매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출판사 측에서 또 예약 판매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에 응모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두선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편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동양편. 후속작이죠. 그런데 서양편보다 참 많은 부분들이 또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2년 반 만에 나오는 책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요. 특히 동양편은 우리에게 또 익숙한 지역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제가 힘을 많이 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미리 보기 시간 가져볼게요. 두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의 첫 번째 특징은요, 34개의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으로 각 지역의 지리와 역사를 풀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나열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번에도요, 자연지리, 그리고 역사, 지정학과 인문지리 순으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으로 계속 이 책이 전개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차에 맞춰서 쭉 책을 읽어가기보다는 그 챕터의 제목이 뭐였지? 를 한번 염두에 보고 책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차, 차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리가 만든 제국, 그리고 지금은 지리가 가두고 있는 제국 중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기서는 총 10개의 챕터, 소단원이 있는데요. 그중엔 10개의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가 진짜 중국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 몽골, 그리고 신장 위구르, 티베트를 제외한 사실상 이제 한족들이 만들어 놓은 차이나 프로퍼, 중국 본토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중국 한족 문화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북중국, 황하 이야기를 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의 강남 개발이 늦어진 이유, 장강,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강을 토대로 한 남중국, 중국의 강남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한족이 북중국과 남중국, 그리고 그 이상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갔는지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중국의 역사에서는 사실상 요 퐁당퐁당 중국사 요 내용을, 요 챕터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요, 분열기, 혼란기와 통일기가 반복되는 퐁당퐁당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통일기를 통해서 한족의 개념이 만들어지고요. 혼란기, 분열기를 통해서 이민족과 또는 다른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족이 모든 지금의 중국과 이런 것들 문화를 다 만들었다라고 떠들어대지만 결국 중국은 한족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용광로처럼 합쳐지고 융합되면서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힘줘서 준비한 부분은 이 중국의 지정학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만주, 티베트, 대만으로 어떻게 보면 포위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장악을 하고 더 확장한 그런 영역들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이 세 번째 챕터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참고로요, 중국 본토를 감싸고 있는 요 지역들의 내용이요, 전부 다 중국 내용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중국과 이제 이게 세 번째 챕터죠. 중앙유라시아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희한하게 지금은 중국이 아닌 몽골은 중국 챕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영토인 신장 위구르 있죠? 신장 위구르는 중앙유라시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뭐 이상하게 챕터를 구성해놨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은 사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유라시아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워낙 중국 역사에서 많이 거론이 됐고 중국과 상호작용이 많은 곳이라서 중국 챕터에 제가 배치를 해놨고요.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요. 지리적으로 혈통적으로 워낙 이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과 좀 가까워서 그쪽과 함께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중앙유라시아 챕터,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5개국 바로 다음에 제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두 번째 챕터는요, 이제 한국과 일본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지리,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무언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요인이 그들의 역사와 지금을 현재를 다르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챕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워낙 익숙한 지역 아닙니까? 한국은 우리나라이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익숙한 곳이다 보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시도를 좀 많이 했으니까 좀 비틀어 보는 시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 번째 챕터인 남아시아와 중앙유라시아인 것 같아요. 사실 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로 대표되는 남아시아와 그 스탄 국가들로 대표되는 중앙유라시아를 하나의 챕터로 묶어서 설명하는 책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요, 쿠시잔 왕조 있잖아요. 쿠시잔 왕조를 우리가 인도 역사 할 때 배우지만은 쿠시잔 왕조는 남아시아부터 중앙유라시아에 걸쳐서 만들어진 제국이에요. 그리고 야, 두 선생, 너 지구를 동서로 나누면 뭘로 나눌래? 라고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힌두쿠시 산맥과 파미르 고원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 서쪽은 유일신 세계관을 기반으로 커온 곳이잖아요. 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렇죠. 그런데 그 동쪽은요, 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다신교,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아예 세속적으로 유교 세계관으로 성장해온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유라시아와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위치해서 양쪽의 세계를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그리고 양쪽의 세계관과 각종 사상을 흡수하고 융합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교차로이기도 하지만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문명적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챕터 이름을 동서양의 스승이라고 잡아봤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중앙유라시아라고 한 거야? 이거는요, 이 챕터에서요, 단순히 중앙아시아 그 5개국, 아프가니스탄까지 합쳐서 6개국만 조망하는 게 아닙니다. 넓게 보면은 만주부터 우크라이나 초원까지, 그러니까 과거 유목민들이 뛰어놀던 유목지대 전체를 한번 조망하려고 이렇게 중앙유라시아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궁금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중앙아시아 5개국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까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게 네 번째 챕터인데 바로 동남아시아 이야기입니다. 동남아시아는요,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행도 많이 가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지리와 역사를 그냥 한 챕터로 확 묶어버렸습니다.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큼직큼직하게 각 국의 지리와 역사에 집중하는 챕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연지리나 역사 이야기가 허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야만을 잘 잡았습니까? 동남아시아가 하나로 뭉치기 힘든 지리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동남아시아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 역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시다면 지도로 읽는 세계에서 동양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이 책 전체를 막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도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들어갔다라는 게 이번 동양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자부합니다. 지도에 힘을 정말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지난 서양편에서는요, 워낙 유명한 지역들이긴 하지만 막상 우리랑은 거리가 좀 먼 지역들을 냈죠. 그래서 뭐 미국, 중남미, 중동,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를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동양편은요, 서양편에 이은 2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친숙한 지역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치 더 깊게 그 지역의 지도와 지리를 이해하려고 좀 다양한 컨셉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뭐 뻔한 지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좀 지형을 좀 강조하는 지도들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예 뭐 하서주랑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조금 더 쉽게 단순화한 지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중국, 특히 남중국을 강조한 3D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중국의 지형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왜 필요할까? 강남이 늦게 개발된 이유 등등을 설명하려고 이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요. 대부분의 역사 챕터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지역에 방대한 역사를 정말 몇십 페이지로 요약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표와 함께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 중국의 역사는 구성이 되는구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베이징, 러양, 시안, 가이펑, 남경 요런 지도들도 다 같이 수록이 돼 있고요.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되는 이 강들 이런 얘기도 다 실려 있고 그리고요 이게 서양편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부분인데요. 챕터가 큰 대단원이 끝나면요 정리해주는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 참 많았습니다. 한 챕터에 한 7, 8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몇 개의 문장들을 한 번 더 읽다 보면은 이게 한번 랩업한다고 하죠. 한번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맞아 내가 읽은 게 요 내용들이 였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동양편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요. 챕터 도입부가 매력적입니다. 이게 너무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되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역사랑 지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 아내가 역사 잘 몰라요. 지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좀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친숙한 내용을 넣어서 책의 진입장벽을 조금 낮췄어요. 한국의 지리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요. 바로 한국인이 쇠젓가락을 쓴 이유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는요. 나무젓가락을 많이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젓가락이 그 일회용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런 나무젓가락을 쓰는데 요상하게 한국에서는 쇠젓가락이 유행을 해요. 이게 단순히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 지리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한국의 자연지리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숙한 내용이라서요. 또 아는 척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는 도입부만 기억을 해놨다가 어디서 써먹으면 좋습니다. 야 그거 알아?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쇠젓가락을 많이 쓴대. 왜 그런 줄 아니? 하면서 이야기하면 또 좋겠죠. 이 사실 남아시아와 이 중앙유라시아 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인도, 중앙아시아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챕터들의 지도에 힘을 또 많이 줬습니다. 보시면은 이 지도 보십시오. 인도의 지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가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그득하거나 그리고 남쪽에도 뭔가 산지가 있네. 요렇게 또 평원 지역은 어떤가 하고 요렇게 지도를 또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중앙유라시아를 이해하려면 그냥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지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지금 잘려 나오는데요. 책을 보시면은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이 중앙유라시아 유목지대와 이 아시아 전체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봤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장 위구르 지역의 자연지리를 설명하려고 이것도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알타이 산맥부터 해서 다클라마칸 사막, 쿤룬 산맥까지 요런 지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서양편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역사책, 지리책, 지도책답지 않게요. 책 디자인이 예뻐요. 서양편에서도 되게 많이 들었던 호평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디자인이 되게 귀염귀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은 되게 역사책 안 같아요. 보시면. 그런 느낌.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 있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그냥 지도인데 얼마나 예쁩니까? 제 책 자랑을 너무 하는 것 같다고요. 어쩔 수 없죠. 제 책인데 2년에 걸쳐서 준비한 책입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동남아시아의 주요 강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형도 있죠. 자, 이제 책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자랑은 너무한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는 예약 구매를 해주시는 두강생분들을 위한 이벤트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에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6월 11일에 공식 출간이 됩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예약 구매 가능하시니까 영상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벤트 첫 번째는요. 저자 친필 사인본을 드립니다. 요건 안타깝게 그 교보문고에서 보시는 구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드립니다. 두 선생의 친필 사인본 증정이 되니까 딱 300건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소진이 될 경우에는 이거 예약 구매해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바로
한번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 두 번째입니다. 구매 인증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 구매를 인증하시면은 21세기 북스에서 준비되어 있는 역사책을 드립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준비한 시대 정신으로 읽는 지성사, 역사의 시그니처 시리즈 도서 중에 한 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거든요. 이게 참여 기간이 6월 17일 화요일 자정까지, 그리고 6월 18일에 이제 개별 발표를 합니다. 제가 책을 한번 봤거든요. 이 제 책보다 더 좋은 책들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굳이 이 책을 하는데 이렇게 더 좋은 책을 이렇게 선물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또 워낙 출판사에서 기대가 많은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6월 17일까지 하단에 구글 폼을 클릭하셔서 구매 인증 이미지, 그러니까 뭐 영수증 같은 걸 첨부하시고 나서,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하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시대정신으로 읽는 지성사 책 중에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 미리 보기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정말로 오랜 기간 기다려 오신 만큼 저도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지도로 역사를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안방에 책이 배달되는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도로 역사를 공부하듯이 역사로 지리를 공부하듯이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